개인 투자자의 증시 체력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5월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의 증시 체력이 꺾이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5월 달에 감소했고, 그리고 개인의 순매매도 지난 5월 달에 순매도를 기록하는 그러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죠. 자, 이번 달에도 또다시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난 5월부터 해서 조금씩 개인 투자자의 체력이 좋아지려고 하다가 또다시 꺾이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만약에 고착화되게 되면요, 그나마 지금 주식시장에 꿀재미를 주고 있는 종목순환매, 저 분위기에 초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개인 체력이 왜 종목 순환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5월 이후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좀 약해지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자금 그 힘을 가늠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증시 토크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언급드려왔죠. 다른 증시 관련한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산하고 추적하고 있는 자료예요. 자, 일단 고객 예탁금, 왜 투자를 썼지? 예탁금 증감하고 그리고 개인의 순매매를 합쳐가지고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라는 용어로 제가 붙여가지고요, 꾸준히 관리하면서 통계를 누적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20년에서 21년에 있었던 정말 엄청났던 동학개미 운동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때 팍 하고 엄청난 개인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예탁금이 그해 40조나 증가했죠. 개인이 순매수한 게 135조에 이릅니다. 이건 단순하게 코스피만 산 게 아니고 코스닥까지 합한 그 금액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합친 금액이 뭡니까? 개인 투자자금 순증인데 2021년, 20년에서 21년 두 해 동안 175조 원 가까운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이자 최고 기록을 그때 당시 세웠어요. 자, 그런데 22년, 작년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의 어떤 매수세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죠. 작년에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5조 원 증가했습니다만 고객 예탁금은 20조 원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금 순증은 증가했지만 예탁금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포탄과 총알을 다다다 열심히 쏘고 있는데 후방에서 총알하고 포탄을 보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유동성이 끊기고 있는 조짐이죠. 개인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2022년에 나타났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떠냐?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월 단위로 해서 2020년 연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23년 6월 최근까지 표시한 것인데, 한눈에 보시더라도 2020년과 21년에 어마어마했죠. 막대 도표가 하늘을 뚫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합친 게 17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과는 다르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2022년 이때는 엄청난 막대기였는데 이 이후로는 삐리리합니다. 삐리리. 정말 그야말로 삐리리합니다. 체력이 약한 게 그대로 느껴져요. 자, 올해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살아나려고 한 조짐이
있긴 했어요. 1월에 잠시 이탈했습니다만 2, 3, 4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나 보다. 예탁금도 늘고 개인의 순매수도 느니까 다시 힘내나 보다 했는데 5월 달에 5조 3천억 원 이탈했고요. 그리고 6월 달 현재 한 1천억 원 전후로 해서 자금 이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예탁금이 이탈한 것뿐만 아니고 개인의 순매매도 그 이전에 비해서 취약해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의 매매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주가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예요.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는요. 자, 그런데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개인의 힘이 있어야지 그나마 그래도 시장을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개인의 자금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작은 작은 종목들은 개인 자금이 조금만 이탈해도 그냥 휘청휘청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된 분위기가 지속이 되게 될 경우 2000년 초반에 나타난 것처럼 주가 지수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 지수는 견조한데 반대로 소형주는 부진한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화면상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을 2003년 연초부터 해서 최근까지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2003년에 3년, 4년, 5년 거의 2006년 말까지 그리고 2000년 IT 버블 이후로도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중소형주 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이는 개별 종목 단위의 어려운 흐름이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실제 2000년 초반에는요. 소형업종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할 때 2003년 말까지 2004년 중반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가 그때처럼 그렇게 좀 가혹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순환매가 개인 자금이 이탈했을 때 좀 찬물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을 이후에 좀 한동안 개인 자금의 변수가 하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해요. 지켜볼 변수. 왜냐? 이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9월 이후부터 해서 2년 전, 4년 전에 대규모로 발생했던 전세 계약이 갱신되게 되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지금 역전세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역전세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역전세 대란이 발생했을 때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주식을 팔아서 전세 자금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구제처럼 이제 대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계속 상환 유예되어 왔는데 이게 9월에는 종료될지도 몰라. 거의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가을 전후로 해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일정 부분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개별 종목 수급에 이것은 결국은 개인의 수급이기 때문이죠.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저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에 좀 원치 않은 일시적인 왜곡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 중소형주에. 이런 중소형주의 주가가 왜곡되게 되면 그 왜곡된 주가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일시적인 왜곡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도 분명 많습니다. 그 왜곡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저가 매수를 노리고 무너지면 들어오고 무너지면 들어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마 요즘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자로 전향하시고 가치 투자자를 표방하시는데 저런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저가 매수세의 힘의 원천이 그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진정한 가치 투자를 추구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 때 그 왜곡된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면 가치 투자자가 많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런데 생각외로 왜곡된 주가 상황이 오래 간다? 야, 가치 투자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 전후로 해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 그리고 수급 흐름,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마음 한켠에 한두 달 뒤잖아요? 아니, 한두 달 더 되겠구나. 한 두세 달 뒤에 일이긴 합니다만, 조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